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1과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첫 번째, 교통사고 중 과속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과속사고는 20km/h를 초과한 시점부터 과속사고라는 판단 기준이 된다. 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주사고인데요. 도주사고 왜 이렇게 많아요? 자, 근데 제가 뉘앙스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속조치. 자, 그리고 연락처입니다. 요 두 가지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도주사고 문제 무조건 푸세요. 자, 먼저 후속조치는 뭐냐? 후속조치는 일단 사상자가 발생했으면 내가 병원에 신고를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거겠죠. 자, 내가 하거나 후속조치는 제3자가 해도 가능하다. 자, 제3자는 누구냐? 목격자가 해도 되고요. 경찰이 해도 되고요. 자, 동승자가 해도 됩니다. 자, 그 누구든지 후속조치를 누군가 해주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 사고 나고 내가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 아니죠? 연락처는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도주사고. 거짓말을 했냐? 자,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요거다. 요 세 가지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차량과 충돌. 사상을 인식하고도 가버렸어요. 자, 이거는 그냥 뭐 너무 뺑소니죠? 나쁜 놈입니다.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 이탈했어요. 후속조치 안 했죠. 사고 사실 은폐하려고 거짓 진술했어요. 거짓말했죠. 부상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가 없어요. 후속조치 제대로 안 했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조치 없이 갔어요. 이것도 후속조치 안 했죠. 운전자를 바꿔 신고했어요. 거짓말했죠.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만 했어요. 후속조치는 했는데 연락처를 안 남겼네요. 자, 사리분별 없는 피해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간 경우, 자, 이것도 연락처 안 남겼어요. 단 사리분별이 없는 피해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겠다 해서 연락처를 남겼어요. 그래도 후속조치를 안 했다. 이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는 구호조치 없었다. 후속조치 안 했다. 그래서 요 후속조치, 연락처, 거짓말, 요 세 개로 도주사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단 도주사고 미적용 사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고장소 혼잡해 차를 대고 돌아왔어요. 여기서는 죽어도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옆에 차 대고 돌아올게 해서 돌아왔어요. 이건 도주 아니고요. 자, 가해자가 피해를 입어 제3자 후속조치 했다. 자, 후속조치. 제3자 가능하다고 했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나 소방관이 후속조치하고 연락처 줬어요. 자, 일단 연락처 남겼고 후속조치 내가 안 했지만 제3자가 해줬다. 그래서 이거는 도주사고가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사고 성립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보시면은 지금 장소적, 운전자적 과실, 피해자 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장소적 요건. 사망사고가 성립하려면은 이 어디서 사고가 일어나야 되냐, 그 장소는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모든 장소죠. 자,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가 실수했냐, 실수했으면 요거 사망사고다 보는 거겠죠. 자, 근데 예외사항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운전자 과실인데 요거 보세요. 자동차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요런 상황이라면은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망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안전사고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외사항 보셔야 되고요. 운전자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는 운전자 과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될 수 없겠죠. 또 피해자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자살 등 고의사고 혹은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 사망사고는 맞지만 피해자가 자살했다? 요거는 사망사고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어. 해가지고 이제 사망사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뉘앙스 이해하셨죠? 자, 신호지시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신호지시 위반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신호등이 있어야겠죠. 혹은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위반을 해야지 사고가 성립이 되겠죠.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피해자적 요건, 인적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고가 맞죠. 근데 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 막 어디 건물을 들이받고 이런 거예요. 요거는 신호 위반 사고라고 볼 수 없다. 사람이 다쳐야 신호 지시 위반 사고고, 대물 피해, 물건만 다쳤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요거는 신호 지시 위반 사고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또 운전자 과실 예외사항 볼까요? 불강력적인 과실, 부득이한 과실, 이런 거죠. 만부득이한, 이게 어쩔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불이에요. 뒤에 차가 와서 나를 쳤어요. 튀어나가져 버렸죠. 자, 이거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앙선 침범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지 않고요. 자, 신호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서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내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보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잘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과속사고 아까 20km 말씀드렸죠. 더 볼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화물자동차 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화물자동차 하면은 일반형, 보통 화물 운송, 뭐 덤프형, 뭐 이제 우리 덤프 트럭 있죠? 이렇게 윙 해가지고 여기로 막 물건 쏟는 거. 자, 덤프 트럭이죠? 배념, 지붕에 덮개가 있어요. 자, 특수용도형,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냉장, 냉동차, 곡물사료, 운반차가 특수자동차 용도형인데, 자, 문제는 특수자동차랑 용도형이랑 많이 헷갈리더라 이겁니다. 자, 특수자동차만 확실하게 외워놓을게요. 견인차, 군안차, 특수용도차. 요 세 가지밖에 없겠죠. 자, 특수용도차는 뭐가 있다? 고소작업차, 고가 사다리 소방차, 고가 크레인, 오가 크레인. 자, 이런 거 딱 봐도, 야, 이거 이름 너무 특이한데?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럼 특수용도형. 특수용도형은 특수자동차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특수용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화물 자동차의 특수용도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수자동차에도 특수용도형이 있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사항 신고 보겠습니다. 자, 뭐 신고해야 되냐? 원가계산서, 운임요금표, 운임 및 요금의 신고대비표. 자, 요거는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해줘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미리 정해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요거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알아주셔야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법규가 좀 더 있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길어 보이죠?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부당한 운임 요금 요구하면 안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 거부하면 안 됩니다. 사유가 있으면 되겠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 하차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읽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입니다. 이름이 벌써 길어요. 자, 근데 요거 시험에 은근 자주 나와요.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 자동차 대표차, 주사무소 영업 및 화물 취급소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뭐다? 허가사항 변경 신고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인데 요거 제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신고드려요.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 이어서 볼게요. 자가용 화물차를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자,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그럼 허가를 가능한 사유가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요것 중에서도 이제 상황을 보자. 이런 겁니다. 자,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 사업용 화물차나 철도 등 화물 운송수단이 불가용한 경우, 전쟁, 전시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 운영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자가용 화물차로 사업을 해도 되는구나 보시면 되겠죠.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보겠습니다. 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자, 단 여기 위에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유상 운송 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영농조합법인이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건 상관없댔죠. 근데 이 영농조합법인이 우리는 되니까 너희는 안 되잖아. 대신 우리 거 빌려줄게. 돈 좀 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물의 기준 보겠습니다.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혐오감을 주는 동물, 악취가 수산물, 화주 한 명당 화물 중에 20kg 이상에 관한 용적이 4만 세제곱미터인 거, 합판, 강목 등 건축기자재, 기계, 기구류품, 공산품. 자, 읽어보면 간단한 거죠. 몇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송약관.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해야 된다. 자, 즉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이제 정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데 그걸 누가 신고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신고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연결해서 외워보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벌금 볼 건데요. 내용이 좀 많죠.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은 화물 자동차 이렇게 동일한데 운송사업 경영자, 운선 주선사업 경영자, 운송 가맹사업 경영자, 즉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은 운송사업은 뭐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우리 전 영상에서 봤었죠. 자, 요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자동차 관리 사업자의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비리를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 명의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자, 보통 2천만 원 이렇게 큰 녀석들은 사업과 조금 관련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비리 저지르면은 벌금 세다. 요 뉘앙스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보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의 반품한 경우 말소해야겠죠? 촬영이 초과됐어요. 말소해야겠죠? 자, 수출하는 경우 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이것도 뭐 폐차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말소 등록의 사유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소 등록 언제 해야 되냐?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누가? 시도지사가 한다 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오늘 외울 게 좀 많죠, 이번 영상은. 자, 그럼 자동차 운행 제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전시, 심연, 비상사태, 그리고 뭐 소통 원활을 위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대기 오염 방지가 또 특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런 이유로 의해 자동차가 운행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요 운행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해왔었는데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자, 임시 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받는다. 이런 것도 외워주셔야겠죠. 자동차 검사 종류 보면은 신규, 정기, 튜닝 검사, 임시 검사, 수리 검사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이 1과목에서 마무리로 나오는데요. 저 용어들 좀 볼게요. 자,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오염 원인이 되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 기체나 고체라는 거죠. 이 기체, 고체 모든 것들을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본다. 자, 가스는 물질이 연소나 합성,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기체고요. 매연은 연사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입자상 물질, 고체죠. 그러니까 검댕도 유리탄소 응결하여 생기는 입자상 물질, 고체다. 아이고. 자, 저공해 자동차,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를 우린 저공해 자동차라 부르고요. 자, 공회전 제한 장치,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고 연료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다. 자, 요거 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차, 자, 그리고 택배차 요런 데 부착 명령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를 전환 개조 명령을 했는데 자, 요거를 어겼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대상대랑 보겠어요. 버스, 자, 광역 직행 좌석 모든 버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화물 자동차, 자,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배영 자동차, 택배차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동기 가동 제한 위반 시 처벌은 무조건 다 5만원이다 그냥. 요거 알아두세요. 그냥 원동기 관련된 벌금, 가동 제한 벌금 나왔다. 그냥 5만원이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보고요. 자, 그리고 환경부 장관,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운행차는 수시 점검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어쨌든 공무원 분들이죠. 좀 이제 급이 높은 공무원들이라는 거죠. 이런 차들은 항상 수시 점검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은 중요한 내용 다 살펴봤고요. 자, 저는 또 2과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